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진환입니다. 내가 만기 다가와져서 리스를 정리를 해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인수를 해야 될 때, 내가 중도에 정리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대단히 많고,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내용은 항상 반복된다. 오늘은 2022년에 출고된 아우디의 Q7 검정색에 시트도 검정색, 주행거리는 82,000km 타셨어요. 3년밖에 안 됐지만 좀 많은 편이죠. 사고는 한 100만원짜리 보험사고가 있는 차량이고, 폭스바겐 파이낸셜에서 60개월로 실행금액이 9,200만원 정도 되고, 보증금이 3,000만원 조금 넘고 잔존금도 동일하게 설정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37개월, 딱 3년 좀 넘게 탔죠. 잔여 개월수는 23개월, 매달 126만 6천원. 리스 이율로 보면 4.7%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분께서는 최대한 차량의 보증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정산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나의 행동 지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 방향,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리스는 만기 때를 제외하고는 4가지 방법으로 정리가 된 반납, 인수 후 중고차 판매, 업체로 승계해서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개인 리스 승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4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시간적으로 돈으로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가장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순서는 있겠죠. 시간적으로 빨리 정리해야 된다. 아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돈을 더 많이 받겠다. 그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각 정리 방법에 따라서 돈을 얼마만큼 받거나 얼마만큼 정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바로 리스를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리스 중도 정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 그리고 편편히 이야기하면서 리스 반납 금지, 인수 판매는 의미가 없어요. 돈이 급한 분들은 업체로 완납 승계 하세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으로 직거래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겠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저 말고 다른 업체들도 리스 반납 금지, 리스 반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읒됩니다 하고서 올려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은 모두 다 일종의 방법론상의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이게 거의 정석적인 방법이다. 첫 번째 4가지의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차량의 Q7 2022년식의 중고차 차량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매매가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비슷한 차량들은 얼마에 팔리고 감가는 어느 정도가 되고, 사고 유무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량은 몇 대나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비교해서 이 차를 내가 사는 입장, 과연 얼마에 주고 사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4가지의 정리 방법과 중고차 시세를 명확하게 기준으로 놓고 출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리스나 렌트를 정리해주는 저희 같은 업체가 있는 거고, 요즘 이야기하듯이 계몽적인 상황으로 리스 렌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객께서 어떻게 하면 보증금 3,000만 원 넣은 Q7 가장 잘 정리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셨어요. 아까 이야기를 드린 4가지 방법과 중고차 시세,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 이 차를 과연 얼마에 어떠한 방법으로 인수를 하겠는가 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다. 파는 사람 입장도 있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 리스 차량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서론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걸 다 이야기한 거. 여기 엔카에 동일한 차량이 있습니다. 22년에 흰색에 거의 8만 킬로 튄 차량, 무사고 차량이 6,350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을 동일하게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볼 때 중고차 시세를 6,200만 원 정도로 보면 맞지 않겠는가. 자, 여기 리스 반납할 때, 업체 승계할 때, 개인 직거래 승계할 때 보시면 금액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납을 할 때는
1,550만 원 정도로 당장 리스 반납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 3천만 원 중에서 반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쉽다 이거예요.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체로 승계해서 바로 정리해보자. 소위 이야기를 하는 완납 승계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500만 원 정도가 이득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37개월 동안 126만 6천 원씩 냈던 그 금액과 보증금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이해. 그런데 시간이 있다면 개인 직거래 승계로 얼마죠? 3,577만 원. 이 금액이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 리스 직거래 승계 이 Q7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을 받고 넘길 수 있다는 건가?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 이야기를 드려. Q7 이런 차량을 내가 산다고 했었을 때 현금을 주고 사거나 현금이 없다면 할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부 중에서도 일부는 현금으로 놓고 나머지 금액만 할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차량을 사업자라면 리스 승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중고차를 Q7을 사는 사람 입장, 현금으로 살 때는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줘야 되죠. 할부와 일부 현금을 넣었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현금보다는 110% 정도의 금액을 더 줘야, 할부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리스 승계를 했었을 때는 126만 6천 원씩 23개월. 거기에 현금 인도금, 보증금과 잔가가 동일하니까 마지막에 인수를 할 때는 낼 금액은 없어.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합하게 되면 7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개인 직거래 승계일 때 현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할부보다는 8% 정도 더 싼 금액으로 넘길 수 있겠다. 얼마를 받고 3,570만 원. 원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리스 반납은 항상 손해다. 완납 승계로 내가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 보증금은 돌려 못 받지만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바쁘신 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현금과는 거의 동일하게 할부보다는 8% 더 낮게 이러한 조건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Q7을 꼭 사고 싶어 하는 사업자라면 인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 계약자와 후 계약자 역시 모두 다 윈윈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리스 승계는 업체로 승계가 된 완납 승계 있지만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며 그 조건은 현금가보다는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등급 할부보다는 좀 낮은 가격 기준으로 8% 정도 낮게 넘겨줄 수 있다면 리스 승계할 때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하면서 할부보다 더 낮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주행거리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 대비해서 감가율이 벌써 68%밖에 되지 않는 거의 30% 넘게 감가가 된 기준으로 이 차량을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 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승계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 납입금액 기준으로 현금과 할부와 리스 승계를 비교해서 가장 이득이 되게 승계를 받거나 인수를 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유튜버들하고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A에서 제가 Z까지 진짜 리스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희 카페 아시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정답을 드리겠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Q7에 관련된 리스에 대하여 계약자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 정진환이었습니다.